마지막으로 그래요. 이 정치인 이용주의 꿈은 뭘까요?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의원으로 한 지 1년 반, 그 정치의 뜻을 둔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정치에 말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이용주가 말하면은 저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이용주가 하면은 거짓말은 아니겠구나라는 네.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녹음 날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준서 씨한테 검찰이 구형을 내렸어요. 2년 맞습니다. 됐어요. 예. 징역 2년.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하고 김인원 변호사한테도 1년. 1년씩 내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검찰이 무죄심증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내용으로 수사가 됐고 한다면은 2년 구형하는 거는 거의 적죠. 있을 수 없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적다. 정말로. 맞습니다. 정말 적고 특히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들에 대해서는 1년 징역 1년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저한의 네. 맞습니다. 한 거다. 특히 이제 이유미를 징역 2년 했고 이준서를 징역 2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유미가 좀 더 관여성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은 이준서가 주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공소적이라든지 수사 과정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거의 같이 했다는 것은 그 구도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미가 제보 조작이 아니라 조작된 제보를 가져와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혼란 그런 걸 일으킨 데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준서라든지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김성호 부단장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걸 범죄를 구성할 정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 어쨌든 뭐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인으로 인 한 명으로서 도적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그러면 왜 다른 그 김성호 전 의원도 그렇고 이거 확인이나 크로스 체크를 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 했죠. 다 했는데 했다는 취지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취재를 하면은 제보 이제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명선거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당에 있던 비상대처 최고위원급에 있던 이준서가 본인이 아는 제보자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연락처도 다 있다 하니 그 사람을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유미 씨가 들고 온 그 자료에 그러면 정당이 다 돌아놨다는 게 이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결국 속은 겁니다. 속았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제 기억으로 5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5월 9일이었고 네. 모르겠어요. 대선이 5월 20일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도 김성호 부단장, 김인호 부단장이 그 제보자를 직접 야 그래도 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던 건 맞아요. 이준서를 통해서. 네.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설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설득을 했겠죠. 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왜냐면 대선이 9일인데 5월 4일, 5월 5일인데 뭐 설득하다가 5일 동안 갈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공개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 자, 그럼 다시 라디오로 돌아갑시다.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고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저희들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예. 또 이 의원이 관련한 법안도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이 작년 6월인가요? 저와 박범계 의원이 같이 공동해서 발의한 내안입니다. 근데 자한당이 지금 반대할 것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뭐 반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자한당의 이제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버럭 큰 소리 한번 치면은 다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만 본다면은 법사위에 이제 자한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권성동. 몇 분은 찬성을 하고 또 몇 분은 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사안이긴 한데 홍준표 대표처럼 어떠한 논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 왜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검찰이 밉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밉다. 이제 뭐냐면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을 미워하는 방법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런 안건 하나와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두 번째 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이나 이런 사람 생각은 공수처 그 대충 하나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 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검사라면 검찰이라면 네. 네. 공수처 좀 뭐 적지 않은 규모로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받고 검경 수사권 이걸 안 하는 게 조직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령 그래서 공수처를 딱 받아버리면은 해결이 되면은 청와대라든지 여당 쪽에서도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냐 이런 거 좀 이럽시다 이렇게 할 여지가 생긴 것을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먼저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공수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확실히 검찰 너희 싫어하는 거 연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과거부터 공수처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권성동 의원이 뭐 또 강력히 검찰이 나름대로 뒤에서 굉장한 로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이고 네. 또 법사위의 구조화에서 가운데서도 제가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하냐 결정권이 참 저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검사 출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건 하나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만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국민들한테서 본다면은 수사기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검사라든지 고위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싫어할 일인 거예요. 국민들로 피해가 가는 일인 거죠.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찰로서는 이제 능력 있는 보기 싫은 동생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게다가 그 능력 있는 동생이 윗사람들이 이쁨을 받고 있다. 이런 동생을 출연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외부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 공수처를 논의가 들어왔던 직접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검찰이 잘 못해왔더니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안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재벌이라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냐. 그걸 할 수 있는 조직. 그걸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검찰을 안 하면 공수처 해버릴 것이니까 검찰이 그렇죠. 이쪽에 공수처가 공을 세우는 걸 싫어해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걸로 맥락으로 가냐면요. 저희들이 뭐 특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서 사실 성공했잖아요. 결과를 냈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특검 논의가 예전부터 제도적으로 제도 특검을 하냐, 상설 기구 특검을 하냐, 아니면 개별 사건을 특검을 하냐. 이제 지금도 특검법은 이미 있습니다. 상설 특검법은 항상 돼 있는 상설 기구 특검이 없는 거죠. 상설 기구 특검의 한 형태가 공수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설 기구 특검의 한 형태가 공수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국정원이 없는 방 만들어 가지고 검찰 수사 방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뭐 박준 변호사 말대로 보면은 검찰 출신 사람들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진정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최은수 전 국가정보원 차장 또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네. 이런 사람들하고 검찰의 내부 조력자 K씨 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수사방해 수사상을 알려주는 이른바 뿌락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를 스스로가 막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법률적 대변인으로서 갈 기구들이 있지만은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 물론 대공수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법률 조력을 하러 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에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또 가 있으면은 검사의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한 조직원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한 거죠. 지난번에 그 당시에는. 검찰개혁하고 관련해서 최강욱 변호사도 이 검찰의 파견부터 파견제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같은 의견이신 거죠. 파견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제 물론 파견 나가야 이제 국가의 법률 변호사로서 법률 변호사 가야 될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관들. 특히 국정원 같은 기관들. 그렇죠. 그런 데는 안 가야지 마시죠. 청와대는 어때요? 저는 청와대도 안 가야지 맞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그거 했죠.
검사들이 편법적으로 청와대 파견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막는 법을 제가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오셨거든요. 구속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좀 물을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근에 수사되는 것이 네.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사찰. 불법 사찰이라는 거죠. 특별감찰관 네. 그리고 몇몇 은행자, 몇몇 공무원 간부들. 문화부에.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에 보면 사찰이라는 것이고 이제 우병우 수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청와대 수석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들은 것이다. 직무 범위다. 직무 범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딱히 명확히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사찰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비행하에 다니면서 사찰한 건지 아니면은 따로따로 자료를 뭐 파악하러 다니는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느냐 뭐 도청까지 파악했다 그러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증거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 검찰이 4번이나 소환하고 2번 빠꾸 먹었잖아요, 영장을. 나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한 명을 4번이나 포트라인 세워가지고 영장을 2번 쳐서 안 됐고. 그러니까 이번에 쳐서 만약에 또 안 기각되면 되면 막 망신 이런 불사신돼요. 우병우는 불사신됩니다. 제가 예. 보는 이제 우병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이제 포트라인 3번 썼지만 실제로는 한 번 쓴 거죠. 처음에 한 번, 2번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쓴 거죠. 그렇죠. 제대로 특검에 수사 넘겼죠, 그걸. 그냥 요 정도만 하고 팔짱 포토라인만 끼고. 한번 쓴 걸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나갔던 거고 제대로 기각된 건 한 번 기각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번째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예. 검찰이 이번에는 확실한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요일 녹음이고 이 방송은 토요일 토요일 자정 나가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지 신공을 발휘해 주세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안 된다. Yes or no? 제가 보기로는 현재 사찰건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한다면은 영장 발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사찰건만. 사찰건하고 직권남용죄랑 국정원법 두 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국정원법도 그거잖아요. 그거죠. 최은수를 네. 통해서 네. 주명한테 보고 받는 것을 직보받은 무근이었다 내지는 알고 있었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구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이용주 의원은 구속이 어렵겠다. 전 반대로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지 신고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발휘해 봅시다. 자, 우리 이 의원님 맞는지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저도 구속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만일 틀리고 이 의원이 맞춘다면은 이 라디오 방송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이 자신의 계좌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의식을 좀 후원금 좀 넣어달라고. 내가 지면은 내가 후원금 넣겠습니다. 저도 넣겠습니다. 지면. 이기면 이기면 저한테 술 한잔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됐죠? 깔끔하게. 딱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아니 무한도전 출연 영상 제가 봤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원으로 예. 3선 이상을 이제 제한하는 국회의원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하는 4선 방지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방송 당시 못하고 이번에 또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발의 10명을 채우는 그 영상을 봤어요. 발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와. 사선 방지. 좋다 이거 사선 나 이거 진짜 방지법. 아니 좋다. 그거를 3선인분한테 가서 사인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니, 그 좋아, 좋아. 삼선이 어떻게 아니, 알아? 아니, 못 나가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3선 이상 못 하잖아요. 3번밖에 못 하잖아요. 4선 못 하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9선도 하고 10선도 하고. 지금 서청은 8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신진 정치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좋은데 이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8선 9선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조건이 이거죠. 지방자치단체장 경우에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연속으로 3번 하는 것만 금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뭐 다른데 한번 다른 일을 하다가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치신과의 뭐 경쟁이나 그런 거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사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구에 동일한 지역구에 연속에 3번 하면 4번째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새롭게 판단을 받아라는 거죠. 그쪽에서는 정치신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3선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성용이 딱 적용되네요. 그러면 주성용 의원이 같은 그렇죠. 지역구에 3번, 4번째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주성용 의원도 중간 지역구 한번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통과될까요? 좀 오랫동안 갖고 있어 보려고요. 오랫동안 갖고 있어 보고 아마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마 이제 2년 반 있으면 이제 선거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아시겠잖아요. 내가 이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실 분들은 도장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공천 못 받을 것 다시 하는 분들 도장 찍어놓고 가지 않을까. 그때쯤에 표결을 좀 하는 게 괜찮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럼 내진 않았고 그럼 지금 냈습니다. 이 발의돼 발의됐어요? 있는데 시민 발의했다. 아 그럼 예. 단독 발의예요, 공동 발의예요? 공동 공동 발의죠. 예. 공동 그 발의. 의원 말고 몇 명 했습니까? 10명. 초선들 10명. 10명? 아, 다 초선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선도 둘이 있습니다. 재선도. 재선 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재밌네. 하여튼 좀 묵혀놨다가 네. 잘 해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아, 난 꼭 필요한 거라고 봐요. 총선 직전에 통과될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해야지. 지금 하면 다 본인들이 3선 4선 할지 않을 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있으신데. 예. 그렇죠. 자, 어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중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이런 질문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꼽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멘토로 초선 아니에요, 박주민 의원 또? 초선이죠. 아, 초선인데, 초선이죠. 이제 박주민 의원이 뭐 사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예, 아, 학교 후배잖아요. 제가 더 어려 보인다 말도 하던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박주민이 더 어리고 내 학교도 제 법대 후배더라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배울 게 많아요. 아. 참 배울 게 많고 일하는 자세,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자세가 또 함께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근데 그것을 잘 받고 있어요. 아, 저 정도로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 정치인 이용주의 꿈은 뭘까요?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의원으로 한 지 1년 반. 그 정치의 뜻을 둔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정치에 말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이용주가 말하면은 저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이용주가 하면은 거짓말은 아니겠구나라는 네.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요. 이 정치인 이용주의 꿈은 뭘까요?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의원으로 한 지 1년 반. 그 정치의 뜻을 둔 지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신뢰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히 정치에 말하는 정치인들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 이용주가 말하면은 저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이용주가 하면은 거짓말은 아니겠구나라는 네. 그런 신뢰를 심어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녹음 날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 이준서 씨한테 검찰이 구형을 내렸어요. 2년 맞습니다. 됐어요. 징역 2년. 그리고 김성호 전 의원하고 김인원 변호사한테도 1년. 1년씩 내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검찰이 무죄심증을 갖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내용으로 수사가 됐고 한다면은 2년 구형하는 거는 거의 적죠. 있을 수 없다.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적다. 정말로. 정말 적고 특히 김인원, 김성호 부단장들에 대해서는 1년 징역 1년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저한의 네. 맞습니다. 한 거다. 특히 이제 이유미 사람이 검찰이라면 네. 네. 공수처 좀 뭐 적지 않은 규모로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받고 검경수사권 이걸 안 하는 게 조직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설령 그래서 공수처를 딱 받아버리면은 해결이 되면은 청와대라든지 여당 쪽에서도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냐 이런 거 좀 이렇게 이렇게 할 여지가 생긴 것을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 공수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확실히 검찰 너희 싫어한 거 연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쨌든 과거부터 공수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권성동 의원이 뭐 또 강력히 검찰이 나름대로 뒤에서 굉장한 로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검사 출신이고 네. 또 법사위의 구조화에서 가운데서도 제가 이쪽으로 하냐 이쪽으로 하냐 결정권이 참 저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검사 출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제도적으로 공수처라는 건 하나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만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의 작은 검찰을 하나. 또 제출했죠. 그랬습니다. 이 공수처 법안이 작년 6월인가요? 저와 박범계 의원이 같이 공동해서 발의한 내인 아닙니다. 근데 자한당이 지금 반대할 것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뭐 반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자한당의 이제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버럭 큰 소리 한번 치면은 다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사위로만 본다면은 법사위에 이제 자한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권성동. 몇 분은 찬성을 하고 또 몇 분은 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사안이긴 한데 홍준표 대표처럼 어떠한 논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 왜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검찰이 밉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밉다. 이제 뭐냐면은 보통의 생각으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을 미워하는 방법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수처를 설치하는 이런 안건 하나와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 두 번째 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이나 이런 사람 생각은 공수처 그 대충 하나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 안 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검사라면 검찰을 징역 2년 했고 이준서를 징역 2년 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이유미가 좀 더 관여성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은 이준서가 주도해서 한 거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공소제기라든지 수사 과정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거의 같이 했다는 것은 그 구도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미가 제보 조작이 아니라 조작된 제보를 가져와서 대선 과정에서 이런 혼란 그런 걸 일으킨 데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준서라든지 김인원 변호사라든지 김성호 부단장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걸 범죄를 구성할 정도였을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 어쨌든 뭐 당시에 그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인 한 명으로서 도적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해 줬었는데 그때 그러면 왜 다른 김성호 전 의원도 그렇고 이거 확인이나 크로스 체크를 왜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 했죠. 다 했는데 했다는 취지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취재를 하면은 제보 이제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 있지 않습니까? 공명선거단 입장에서는 그 당시 당에 있던 비상대책 최고위원급에 있던 이준서가 본인이 아는 제보자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연락처도 다 있다 하니 그 사람을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면 이유미 씨가 들고 온 그 자료에 그러면 정당이 다 놀아놨다는 게 이게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결국 속은 겁니다. 속았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제 기억으로 5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5월 9일이었고 네. 모르겠어요. 대선이 5월 20일 정도에 딱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도 김성호 부단장, 김인성 부단장이 그 제보자를 직접 야 그래도 좀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던 건 맞아요. 이준서를 통해서. 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때는 하루 이틀 정도 설득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설득을 했겠죠. 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왜냐면 대선이 9일인데 5월 4일, 5월 5일인데 뭐 설득하다가 5일 동안 갈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공개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예. 자, 그럼 다시 라디오로 돌아갑시다.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지금 국민의당은 어떻게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고 작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대선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예. 또 이 의원이 관련한 법안도